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권영국이라고 있죠. 권영국. 이었는데 거리의 변호사입니다. 옛날에 정의당 있잖아요. 심상정이나 이쪽 계열의 후보예요. 우리 운동권 치면 NL이 진보당이고 NL 주체사상. 그 다음에 PD 노동운동하는 게 PD 민중 NL은 이제 민족해방. 정확한 번역은 NL의 민족해방.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추종하는 주체사상. 이게 NL이고 이 진보당의 간첩들 이석기. 그 다음에 옛날에 노회찬, 심상정 이런 게 노동운동하는 민주 PD 이게 민주거든요. 이쪽이 정의당 계열 권영국 지지율이요. 조금 여기 깜짝 반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얼미터 기준으로 1.6%까지 놓았습니다. 원래 0%돼 있거든요. 그런데 리얼미터 기준으로 1.6%까지 깜짝 반등했다. 왜? 제가 이걸 왜 주목하느냐? 왜 주목하느냐? 우리가요, 이제 이재명 표를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갉아먹어서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이재명 지지율을 이렇게 갉아먹어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준석이도 갉아먹고, 김문수 후보도 이렇게 갉아먹고, 근데요, 더 가장 확실하게 갉아먹을 수 있는 거는 권영국입니다. 변호사. 왜? 가장하게 좌파 쪽에 있거든요. 권영국이 지지율이 뜨면 누구 표? 100% 그는 게 이재명 표를 갉아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좌쪽에 있으니까 100% 이재명 표를 갉아먹는다. 그럼 이게 우리한테는 역으로 엄청난 천군 만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파들을 계속 관심 있게 제가 옛날에 진보당, 그 다음에 정의당 다 이게 누가 후보인지 방송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왜? 이것도 한 표입니다. 우리가 잘해가기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한 표를 뺏어오나 권영국이가 한 표를 더 얻으면 이게 이재명 표라고요. 100%. 이걸 이제 옛날에 민주당이요. 아주 이제 이걸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뭐 때문에? 심상정 트라우마입니다. 심상정 트라우마. 심상정 아시잖아요. 일산의 우리 국회의원. 김문수 후보가 아마 이게 중매 섰는지 옛날에 뭐 어떻게 하여튼 김문수 똘마니였는데 심상정이가 요즘 이게 좀 컸는지 지금 이제 정견됐죠. 심상정이가 저번 대선에 얼마 얻었어요? 지난 대선에 2020년에 얼마? 2.37%. 와, 이게 심상정이가 2.37%를 얻었다. 근데 이재명이가 얼마 차로 졌다? 0.73% 차로 졌다. 심상정이 없었으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심상정이가 이게 2.37인데 0.73 졌는데 심상정이가 안 뒀으면 그러면 이게 심상정 찍은 표가 뭐 윤석열 찍겠습니까? 이재명 찍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거기 방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정의당 쪽에 아는 친구도 있거든요. 박원석 뭐 이런 전 의원들 있잖아요. 박원석은 이제 정의당이 옛날에 국회의원까지 했던 저하고 이제 친구 나의 동갑이고 좌파 쪽에 요즘 YTN 라디오도 저하고 같이 하잖아요. 물어보면 끝까지 정의당은 끝까지 완주합니다. 절대 이재명하고는 타협 안 합니다. 진보당은 이게 벌써 국회 총선할 때 2석 줬죠. 그 다음에 지역구까지 1석, 3석이 있잖아. 진보당은. 그러니까 이제 진보당은 바로 이게 연합해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빨갱이 당하고 이게 이재명이 손잡은 거예요. 진보당은요. 진보당은 이제 3번이나 이재명이 손잡은 거. 옛날에 김미희라고요. 김미희. 그때 성남시장 놓을 때 경기 동부연합. 그때 이재명이 하고 단일해버렸잖아요. 그때 한번 이게 이미 빨갱이하고 손잡은 거예요. 김미희.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 때 세석. 이것도 손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대선에도 바로 그냥 단일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당은 이게 특히
친북, 이게 종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이도 종북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진보당하고 손을 계속 잡았다는 말은 결국에 종북 맞잖아요. 종북 세력과 손을 잡으면 그럼 이게 이재명이도 종북이죠. 근데 이거 정의당은 이번 총선 때도 이게 배제됐잖아요. 총선 때도 정의당은 이제 그 연합을 안 해가 결국에 그 의석이 없어요. 근데 그럼 의석도 하나도 없는데 지지율도 없는데 왜 토론 나오냐? 그러게 왜 그러냐면 토론이라는 게 그 최근에 지지율이 5% 넘으면 초대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그래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지지율이 평균 5% 넘으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직전 선거에 그 정당이 3% 이상 받으면 이게 토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선거에 정의당이 3% 이상 받았으니 이번에 그 TV 토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권영국이가. 권영국이가 잘해주면 이게 우리는 땡큐입니다. 권영국이가 손에 뭐 민자라고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왕자 할머니 쓰는 거 왕자 써왔더니 그걸 이게 비꼰다고 자기는 민자를 써온가 봐. 참 이게 뭐 좀 한심한 놈이긴 한데 그러게 그래도 이게 민변하면서 권영국이가 표를 좀 받아가는 게 우리한테는 아주 좋다. again 심상정이가 2.37 얻었는데 지금 권영국이가 1.6까지 리얼미터 놓은 거예요. 권영국이가 이게 표 얻는 거는 전부 이재명 표를 100% 갉아먹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권영국이 선전하도록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게 난처하거든요. 토론할 때 보면 아니 권영국이야 질문하면 이게 아이고 그 말이 일부 옳긴 한데 계속 쩔쩔매잖아요. 왜 맞는 말로 이게 매섭게 이재명이가 위장 우클릭 자꾸 이게 보수 쪽으로 오니까 진보 진영의 집토끼들이 열받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영국이가 계속 이재명을 몰아치면요 이게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 민주당에서 상당히 권영국 때문에 아주 소가리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그때 심상정이처럼 만약에 2.37 이렇게 얻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게 우리 치명타이냐. 지금 지지율 48% 겨우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1% 뺏기고 또 이게 이준석이한테 몇 프로 뺏기고 또 김문수한테 뺏기면요 뭐가 남습니까? 이재명이가요 오늘 이게 1시간 가까이 긴급 기자회견이 처음입니다. 이제까지 부자 몸조심 하다가 지지율이 야금야금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이게 막 현안이 돼서 또 이게 떠들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게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런 이제 징표입니다. 우리 100% 여론을 못 믿어요. 우리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하고 2022년 할 때 그때 평균 7% 이상 앞섰어요. 어떤 조사는 이게 10% 앞선 것도 있어요. 근데 까보니까 얼마더라? 0.73이에요. 그때하고 이게 지금 정반대로 봐요. 지금은 이제 계엄하고 탄핵 국면을 거치고 경선에 분열되면서 오히려 이게 보수가 숨어버렸어요. 샤이 보수죠. 지금은요, 저는 이게 예를 들어 5% 정도 차이 나면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고 보거든요. 여론에도 안 잡히는 샤이 보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샤이 좌파들이 많았던 거죠. 왜? 문재인이가 워낙 개판치 버렸잖아. 문재인이가 나라 망치라니까 나 이게 진보란 게 부끄럽다. 이래가지고 이게 여론에 안 잡혔는데 까보니까 0.73에 0.73 까보니까 그만큼 이게 여론을 100% 잡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투표율이나 여러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우리 권영국 변호사가 후보가 선전해 주는 게 우리한테는 아주 진짜 큰 도움이 되는 대호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지금 제가 민주당 속사정을 들어보면 지금 이제 심상정, 제2의 심상정 트라우마 그때 0.73 절대 심상정이가 2.37 이걸로 전전긍긍하고 있고 더군다나 토론할 때 날카롭게 진보 좌파의 아젠다를 공개하니까 이재명에게 방어가 안 되잖아요. 이재명이가 특히 좌파 또 진보당하고 연합한 거 이것도 부각이 되거든요. 왜 종북 좌파 북한 추종하는 이석기 통진당의 잔재 왜 진보당하고 연합하느냐. 근데 진짜 우리 노동운동 진보 왜 정의당은 배제하느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보니까 권영국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비주류죠. 민주노총의 주류는 경기동부연합 이쪽이고요. 비주류나 근데 많은 단체가 있어요. 권영국
따라서 이게 다 원래는 이재명한테 갈 표가 이리 오니까 앞으로 권영국 후보의 어떤 선거운동 메시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살펴봐야 된다. 이 사람이 선전하면 할수록 이재명 표는 야금야금 바로 갉아먹힌다. 앞으로 저는 최종 토론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분명하다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진짜 내부에 진짜 우리 전쟁하다 보면요. 뭐 1, 2%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내부에 이런 문제, 우한거리라나 내부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요거 해결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걸 요구적으로 들어주기도 어렵고 단일화도 안 되고 껴안을 수도 없고 요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전쟁할 때 많거든요. 옛날에 보면 초안지 보면 항우하고 유방이 할 때 그때 항우 진영에 보면 그런 놈들이 꼭 있어. 어떤 아들 뭐 예를 들어 영포 이런 게 있잖아요. 팽월 이 사람들이 계속 유방 도와가지고 항우 진영 내에서 내부에서 괴롭히니까 요거 소탕하기도 그렇고 유방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항우가 자멸해 버린 거 아닙니까? 팽월 뭐 경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부에. 근데 이런 게 이재명 민주당에도 지금 권영국 요거 껴안을 수도 없고 어떻게 계속 내부에서 좌파 진영 내에서 계속 이재명 물고 늘어지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심각한 민주당의 딜레마, 고민이 있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권영국 행보를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